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을이 깊어지고 날이 쌀쌀해지니까 걱정돼요. 네, 가을 옷 다 입고 가을을 네. 지나가야 되는데 네. 그 옷을 다 못 입고 못 입고 지나갈까. 아니 오늘 이런 멋진 완전히 이건 털갈이가 아니고 가죽가리. 가죽갈이 하신 것 같아요. 이 가죽은 상당히 전투적이네요. 여기 막 이게 뭐예요 이거? 가시가 막 스터드요, 스터드. 가시가 막 저한테 가시 돋친 말을 공격을 하는 걸 옷으로 대변하시려고 그러신 그렇죠. 거죠. 저의 능력은 다 가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이 가죽이 마세요. 괜찮은 가죽이네. 예. 뭐 공룡 가죽을 제가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연 가져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황 박사님. 지금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는데 마음이 답답해 글로나마 마음을 전해보려 합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은 말들, 답답한 마음들을 적어놓았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 메일을 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결혼을 앞두고 고민을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네요. 현재 30살 여성이고 아이디얼 휴먼 셀프 성향으로 3년 전쯤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인간관계나 연애 문제에 대한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저만의 틀에서 생각하고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생각과 통찰력을 가진 상대에게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올해 4월 말쯤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동갑의 상대를 소개받아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며 집안의 막내입니다. 남자친구도 막내로 준수한 외모에 대화도 잘 통해서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해 12월 말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현재 혼자 살고 있는 제 집에서 같이 살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 남자친구는 아이디얼보다는 로맨 성향이 강한 매뉴얼 셀프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배려심도 많고 생각도 깊어서 자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기분을 잘 맞춰주고 크게 불만을 갖지 않으면 한없이 잘해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작은 서운함을 얘기하면 극도로 크게 받아들입니다. 잘못을 지적했다고 받아들입니다. 말도 극단적이게 하는 편입니다. 불리함을 느껴서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순간에 정말 그런 기분을 느껴서인지 헷갈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서운했던 부분은 이제까지의 결정들을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항상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둘 다 좋은 쪽을 택하고 싶어서 물어도 보고 무조건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좀 고민하는 내색을 보이면 그 편은 택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얘기를 꺼낸 후 남자친구의 반응은 여러 가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저에게 막 쏟아냅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단지 서운했나 보네? 미안해. 서로 대화하고 결정하자. 이 말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어머니처럼 다 해주길 바라는 아이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는 어머니랑 둘이 살까 했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배려하기 전까지 제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결혼 생활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요? 힘들어서 단지 투정 부린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결혼을 앞둔 분이 참 이런 질문 훌륭하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만약 이런 질문 안 하시고 결혼하면 거의 이분 결혼하고 나서 돌아버려요. 그리고 네. 이 남자는 더 돌아버려요. 그리고 서로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서운함을 가져서 이 결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네. 이 여성분 우리 그만 살자라고 남편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남자 지금 결혼하실 분은 WPI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로맨 성향이 강한 매뉴얼이에요. 로맨 매뉴얼. 어떤 사람이죠? 네. 한없이 여리고 한없이 여리고 네. 그 다음에 항상 착하게 남들이 이야기하는 게 잘 따라가려고 하는데 간혹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거에 욱해가지고 네. 거의 발작적인 행동을 하고 폭발하는. 그렇죠. 보통 때는 참고 지내고 네. 그리고 본인은 항상 그래서 참고 지낸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사연이 있는 거 그대로 다 이야기하니까 로맨 매뉴얼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죠? 사연자께서 아이디얼 휴먼 셀프 성향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인간관계나 연애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일까요? 아이디얼 휴먼 셀프 성향이 높으신 분은 인간관계에서 연애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분은 아직도 자기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디얼 휴먼 성향이 높으신 분은 지 마음대로 한다는 인상을 주기 쉬워요. 근데 본인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향을 잘 반영해서 본인은 심사숙고한 다음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4월 말쯤에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말도 잘 통하고 되게 그렇죠. 좋으셨고 그러니까 비교적 이 친구가 말을 잘 통했다는 게 이제 서로 생각하는 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네. 또 그러면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 네. 남자분이 참 뛰어난 생각을 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닌가요? 통찰력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무조건 그럼 잘 맞춰줬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지금 그 다음 사연에 다 보면 그냥 다 나오잖아요. 특히 그래서 이분이 로맨 매뉴얼이라는까지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사연에서 네. 지금 이 결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걱정 때문에 보냈는데 결혼하시기를 한 거 잘하신 거고요. 네. 결혼하세요. 아. 그리고 어차피 본인하고 한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뛰어난 생각과 통찰력 있는 사람 만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뛰어난 생각과 통찰력 있는 남자를 이분이 만날 수도 있어요. 같은 연배야. 비싼 연배야. 네. 그러면 본인은 어떤 취급을 받느냐 하면요. 본인이 개무시를 당할 그럴 가능성 때문에 본인이 또 그걸 못 참고 지내요. 네. 아 그렇죠. 아니면 본인의 연배에서 본인 생각엔 뛰어난 통찰력과 또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남자는 대개는 현실성이 팍 떨어지는 아주 찌질하게 보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안드로메다에서 지금 떨어졌나 싶었구나. 그러면은 좋은 상대 잘 만나신 거는 그렇죠. 맞네요. 1차적으로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이분이 이제 현재 알아야 될 거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네. 남자친구의 행동, 네. 작은 서운함을 이야기하면 극도로 크게 받아들이는 거. 네. 이건 로맨 매뉴얼의 특성이에요. 아. 그럴 때 일단 남자친구한테 절대로 본인이 지적질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이분 진짜 남편 되실 분한테 네. 로맨 매뉴얼의 특성에 대해서 이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아. 왜냐면 집은 로맨 매뉴얼에 대한 걸 일반적으로 듣기만 했지 실제로 정확하게 남편분의 특성에 대해서 검사 한번 하세요.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검사 제대로 해가지고 남편분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돼요. 네. 제가 요즘 그래서 이 결혼을 앞둔 분들, 네. 진짜 결혼을 뭐 연애할 때는 다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결혼을 앞두면 서로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스트레스 되는 상황이고 또 그 상황에서 또 본인들의 성격에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진짜 WPI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네. 훨씬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응하고 네. 또 결혼하고 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해결하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어. 그래서 많은 선남선녀들이 결혼한다라는 거에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은 진짜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하고 내하고 살 때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생기는가 그럴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해결할까 보통 뭐 결혼 주례에서 머리가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면서 최고로 이야기하는 덕목이 뭐야? 참아라. 그렇죠. 참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것만큼 무식한 이 결혼 주례사가 없거든요. 네.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에 엉어리가 지고 그 엉어리는 암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다 안 걸려서 죽어. 네. 안 그러면 화병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참을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면 풀어야 되냐? 뭘 풀어요? 아예 처음부터 서로 이 쌓이지 않게 해야 돼요. 서로 오해가 쌓이지 않게 네. 되고 화가 쌓이지 않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쌓이면은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는 그럼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본인은 작은 서운함에 대해서 뭐 이야기했는데 왜 저렇게 난리를 칠까?
그쵸. 근데 로맨 매뉴얼은 그 작은 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인간의 기본 도리에 벗어난 것일 수도 있고 그 네. 작은 서운함은 네. 저 사람은 내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맨 성향의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싶어해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아주길 원하는 사람 가만히 있죠. 그렇죠. 알아줄 때까지. 알아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디얼 성향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아, 아, 이래서 너가 힘들겠구나. 이래서 속상했지. 그래도 평생 같이 살 건데 예. 어떤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같이 살 끈대가 아니라 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아, 남자의 마음도 읽어주고 네. 또 내가 저거를 어떻게 보느냐. 또 아이디얼 휴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남자가 조그만 사소한 거에 네. 삐져 있다든지 이거 보면 아주 사람에 대한 가치가 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바로 속 지금 그 좁게 얘기예요. 남자답게. 그렇죠. 남자가 이런 거는 웃어 넘겨야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기대가 다른 상황이 돼요. 아. 그렇다고 그거를 대놓고 남자가 쪼잔하게 왜 이래 찌질하게 그러면 이거는 이 조그만 거에다가 거기 수류탄 하나 퍽 갖다 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극도의 반응을 보였던 그렇죠. 거군요. 이 마음을 계속 몰라주고 오히려 막 질책을 해서 그렇죠.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네. 결혼을 준비하면 서로 결정할 게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또 로맨 매뉴얼이라고 본 거는 또 엄마 말을 잘 듣는 또 남자친구인 것 같아. 네. 왜냐면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줬으니까 오. 얼마나 착한 아들이겠어요. 아, 근데 네. 그게 좋게 이야기하면 엄마 말을 잘 듣는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마마보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문제를 서로가 기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서로 기대를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각자 자기 성향이 어떤가 네.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네. 이 사연 보내주신 여성분은 자기가 결혼할 남자가 네. 어떻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파악하셨어요. 이분 똑똑하신 것 음. 같아요. 남자친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자기 어머니처럼 다 해주기를 바라는 아이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은데 네. 그만큼 네. 로맨 남편 되실 분 예랑이라고 한다. 예랑이요. 얘랑이라 그래요? 네. 정식 용어예요? 국어 사전 인터넷 있어요? 아니요. 인터넷 제가 있는 무슨 용어. 국어 사전을 그렇죠. 저한테 기대가 올바른 기대가 아닙니다. 본인한테는 원래 기대를 안 해요. 그렇지만은 또 내가 얘랑이라고 그랬다가 아니 둘리의 용어를 마음대로 쓰는 건 무책임하고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댓글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달리겠지만 이게 그렇죠.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냥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 준비하시는 분이 통상적인 용어로 얘랑이라고 한다니까 네. 지금부터 얘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놓고 쓰면 상관이 아, 없네요. 네. 사실은 얘랑분이 그 마음이 있는데 둘리 씨 같으면 네. 내가 결혼하는 남자는 때때로 내가 자기 엄마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네. 나를 본다. 그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저는 계속 그래도 아내로 여자로 남고 싶어가지고요. 여자로 남고 싶지만은 네. 때때로 사람은 뭐 똑같은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지만은 네. 그것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편한테 아버지와 같은 모습, 아버지가 해준 거를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아 맞아요. 똑같아요. 아. 그럼 빨리 당신 친정으로 가세요. 그러면 싸움 나죠. 아니 아빠가 해주는 걸 내가 못 해주는데 우리 아빠가 해주면 빨리 아빠한테 가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이분도 네. 지금 그걸 걱정하시는데 그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편분이 사연 주신 여성분한테 그런 걸 기대한다는 건 그만큼 이분을 좋아하고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두 분과의 관계에서 나쁜 사인이 아니라 좋은 사인이에요. 아. 단지 내가 그 역할을 지금 둘리 씨처럼 그래도 나는 한 남자의 아내이고 싶지 엄마 역할은 싫은데요. 이랬을 때 이제 언젠가 내가 애 낳으면 엄마 역할을 할 텐데 그쵸. 그걸 미리 이 남자한테 연습하는 마음으로 한다 생각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네. 네. 그렇지만 나는 자식은 절대로 안 낳을 거야. 난 딩크적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제 이건
벌써 결혼하기 전에 본인의 출산 계획과 어. 이 가족 계획에 대한 생각까지도 해보게 하는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난 아이를 안 낳을 거야 생각하면 이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애 낳을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 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애가 낳기 전까지는 네. 나는 남편을 네. 내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네. 지낸다는 마음도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혼수 살 때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신랑분께서 나름대로 나는 맞춘다고 했는데 신랑분은 다 네 맘대로 했잖아 이렇게 할 경우에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예 안 물어보고 그냥 사면 돼요? 아니죠. 그럴 때 애랑한테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엄마가 물건 사고 당신 엄마가 뭐 하는 거 네. 꼭 당신한테 항상 물어가면서 했어? 아니잖아. 내가 당신을 엄마처럼 돌봐주는 거 그 마음으로 당신 엄마가 뭔가 준비하고 하는 거 나 알아서 준비하듯이 내가 준비했어. 그래서 꼭 당신 의견을 다 묻는 것보다는 내가 엄마 된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남편의 마음과 남편이 기대하는 거를 엄마의 마음으로 해줬다는데 네. 더 이상 뭐 하나하나 따져요. 맞아. 예. 엄마 나 이 밥 먹기 싫은데 얘야 너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밥을 한 거야. 그럼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먹죠. 이게 이제 이분은 그래서 이 남자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이 부분에서 네. 그 관계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왜냐하면 아이디얼 휴먼 스타일의 셀프 높으신 분은 어차피 결혼할 때 본인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많은 걸 결정하거든. 맞아요. 근데 이분은 가족 중에서도 막내인데 이제 이런 결정을 하니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네. 그거는 집안의 형제 서열과 관계없이 성향 때문에 일어나는 네.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네.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결혼 생활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네. 본인이 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보여질 수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네. 본인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여태까지는 제가 모든 걸 양보하고 배려하기 전까지 제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분은 진짜 애랑이 지금 본인이 왜 자기한테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또 잘 이해를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배려하기 전까지.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럼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이유도 없고 그랬을 때 애랑한테는 네. 내가 엄마가 당신을 돌보듯이 네. 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 이 한마디만 하면 더 이상 네. 불평불만 안 해요. 네. 근데 애랑도 막상 결혼 준비할 때는 아니 우리 둘이 같이 살 건데 네. 내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내 의사도 좀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하나 내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애랑은 자기가 네. 한편으로는 결혼할 그 부인한테 네. 이 엄마처럼 돌봐주기를 기대하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내 부인이고 나는 남편인데 남편의 이 의사결정이나 남편의 의사를 존중해야지 이 기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관계 속에서 그 네. 기대하는 것과 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때 네. 자기 행동을 스스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네. 헷갈리는 거죠. 네. 그래서 힘들어서 단지 투정 부린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게 아니라 네. 이분이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이 새로운 여성한테 또다시 투사하는 이중 삼중의 관계를 동시에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성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자와 여자로 남편과 아내로 산다고 생각을 했으면 결혼에 대해서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개는 자기 부모와 자기의 관계 그거를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투사를 해요. 그동안 나를 돌봐주고 나를 키워줬던 그분 또는 그동안 내하고 싸우고 찌지고 뽑고 갈등했던 그분 그동안 꼴보기 싫었거나 그동안 권위에 내가 저항했거나 거부했거나 또는 나를 잘
이 돌봐줬구나. 이런 것들이 믹스업된 상황에서 새로운 이성의 존재가 바로 내가 그동안 살았던 부모 한 사람의 모습이 동시에 결합이 될 때 이게 내 엄마인지 아빠인지 내 남편인지 아내인지 또 나중에 애가 생기면 이 인간이 내 자식인지 이까지도 헷갈리는 게 결혼 관계라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네. 제대로 알고 결혼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절대 필요하죠. 그래서 웬만하시면 결혼하실 때 미리 부부 상담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네. 또 저하고 결혼한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부부 상담이라서 꼭 같이 올 게 아니라 네. 따로따로 와가지고 그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 생활을 준비하거나 네. 또는 앞으로 해나갈 때 걱정에 대해서 네. 물을 때 어떻게 해라는 거를 듣는 게 아.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아. 뭐 결혼식 뭐 예식하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런 것은 전혀 아깝지 않게 하죠. 그렇죠. 근데 정작 이 결혼하게 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같이 사는 데 있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어떤 분은 저한테 상담할 때 그런 분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내한테 급하게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 상담을 했대요. 그래서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대뜸 처음 하네요. 저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막상 결혼해가지고 신혼집으로 탁 들어왔는데 내가 이 여자하고 왜 결혼했지 하는 후회가 막 밀려오고 그리고 내가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찾아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진짜 상대방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아, 그러면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 또 결혼 생활이 조금 즐겁지만 않으신 분들은 꼭 박사님께 상담을 받아서 배우자와 아름다운 부부관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보고 읽은 거예요? 로봇 네. 같았죠? 네, 본인이 마음이 없는 소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본인이 결혼 못했다고 해서 결혼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 다 적으로 삼지 마세요. 아, 저도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겠네요. 네, 본인 결혼 상담에 대해서는 파충류 집단 서식지를 내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